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말리. 매주 금요일은 오뚜기 주식 선생님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림입니다. 자, 오늘 시장 날씨만큼 좀 따뜻했던 것 같죠. 오랜만에 날씨도 포근하고 시장도 좀 타오르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주식 선생님과 한 주 한번 정리해보시고 또 종목 상담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뚜기 주식 선생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포기하지 않는 방법 저희 오뚜기 주식 선생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범프로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셔야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또 범프로의 또 5시 시간이 왔습니다. 자, 한 주 또 이제 목요일까지는 좀 증시가 좀 힘들렸는데 네. 오늘은 또 강한 또 상승세가 나오면서 맞아요. 좀 한번 매주 기록을 해보니까 뭐 6주 연속 또 상승을 기록하면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 대한 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이제 내년 경제 상황이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좀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증시는 지금 이제 12월 달, 11월 달부터 해서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은 좀 뭔가 선반영이 되면서 의외로 내년 경제가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드는 또 한 주가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또 이제 경제도 힘들고 또 이제 생활이 힘든 그런 이제 생활을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주식은 의외로 또 강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주식을 이럴 때 또 공부를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또 이번 주 강했던 또 섹터들 한번 보고요. 시황과 함께 그리고 잠시 또 원포인트 레슨과 함께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희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좀 안내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종목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노란톡방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신 후에 오뚜기 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셔서 비밀번호 9를 4번을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검색하시는 게 조금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간중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QR코드를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뜨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참여 코드는 똑같습니다. 9, 4번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범쌤과 함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간 시장 한번 또 브리핑 해봐야겠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네, 범프로 벤토의 주간 시황 전격 분석. 금주 가상화폐 엔터 그리고 제약 헬스케어와 신규 상장 업종 순환 장세를 보이고 있고 다음 주는 2,48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 박스권 시장 예상해봅니다. 반도체와 제약 헬스케어를 주목해 보라고 또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세 가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일단 오늘 또 금요일답지 않게 장은 좋았어요, 그렇죠? 오후장에 원래 주로 좀 수급이 좀 빠지는데 네. 오늘은 이제 대주주 양도 이슈가 좀 나오면서 좀 강한 흐름이 좀 끌고 왔다. 네. 결국 금요일 마지막에 이렇게 좀 상승으로 마감한다는 것은 다음 주도 월요일 시장인데 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좋네요. 이제 마지막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섹터가 좀 정리를 해보면서 네. 다음 주 봐야 될 그런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이제 가장 핫했던 또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 그런 업종들 토큰 관련주들이 주로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 이 갤럭시아 이제 머니트리라는 차트 흐름인데요. 이게 최근 이제 STO 토큰과 엮이면서 상승률이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2배, 거의 3배 가까이 좀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네. 21년도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2년 동안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2년 동안. 2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최근 이슈가 나오면서 거의 3분의 2 이상 거의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또는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이슈가 붙으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종목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건 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이제 종목이 이제 추세선을 이제 돌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여기 한 10% 이내 구간 정도만 이제 맥점, 타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결국 지금은 더 가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보지 않고 좀 놔줘야 되는 종목들 패턴들입니다. 이미 너무 위험한가요? 이제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미 바닥에서 한 3배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주에 뭐 가상화폐가 또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종목, 다른 뭐 가상화폐 좀 안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고,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결국 이제 소외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고점 종목들을 또 잘 피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또 업종에 또 이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 고점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그러면 이 종목은 타점이 좀 어디 부분이었나요? 일단 지금 한번 이게 좀 주봉 차트에서 제가 타점을 좀 잡아드리는데 결국 지금 이미 뚫고 나서 이 박스권, 요거 이제 동그란 표시 있잖아요. 요때가 지금 타점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좀 떠져 있고 제가 이제 추세선을 보는 이 20주선이 맞닿는 자리 또는 요게 이제 선이 올라갈 거란 말이죠. 뭐 한 몇 주 정도에. 그런데 종목이 눌려갈 때 그때 봐도 늦지 않는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 테마를 제가 뭐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신규 상장까지긴 하겠지만 결국 오늘 뭐 요소수도 있고 뭐 인공지능도 있고 뭐 온디바이스 뭐 신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양한 섹터들이 올라갔다 빠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많이 급등 나오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항상 좀 치고 빠지는 좀 방망이를 짧고 보는 시장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시장이 좀 올라와도 주기가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들도 대부분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힘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짧게 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결국 추세선을 돌파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이번 주 강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좀 엔터 관련주들이 좀 핫했거든요. 뭐 블랙핑크 재계약, 그렇죠. 블랙핑크 재계약. 그러니까 이 YG 엔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한 두 달도 아니죠.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많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라는 것은 대부분 예상 못할 그런 차트 자리가 좀 나와 있는데, 이번 주에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거의 준상한가를 한번 기억하고, 또 오늘도 뭐 물론 이제 올라가진 못했지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마감이 됐다. 그럼 이제 YG 엔터, 이제 다음 주 이제 엔터주를 보실 분들은 결국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닥에서 추세선을 좀 돌파해주고 나서 들어가도 좀 늦지 않다. 이걸 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YG 엔터 기준으로 보면 지금 20주선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지금 아직 선을 넘지 못했죠. 그렇네요. 그렇죠? 밑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설명드렸을 때 충분히 이런 돌파 자리가 나올 겁니다. YG 엔터도.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이 나오고 나서 제가 좀 이따 이제 원포인트 레슨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눌리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지금 이제 YG 엔터도 좀 올라왔고 SM도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SM.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엔터주들이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수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오뚜기 시청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부분은 바닥을 잘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고, 맞아요.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고점에서 안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도 좀 설명드리고 있지만 네. 엔터주들이 올라오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 이슈가 가장 강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네, 이슈는 강했지만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카트적으로는 아직 완성이 추세적으로 안 됐군요.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 주 흐름 더 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번 주에 또 이제 강했던 sek터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더 포인트를 보자고 하면 제약 헬스케어 종목들이 좀 강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폐렴 이슈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자, 그래서 국제약품 이런 종목들이 확실하게 시그널을 줍니다. 한번 차트 흐름을 보면 자, 중간중간 변동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런 자리 한 30% 정도 다시 떨어지고요. 올라가고 나서 다시 30% 정도 20%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목을 차트를 보면 이게 이런 자리에서 뭐 잡을 수는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 종목을 고점에서 들어가셨다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0% 30% 떨어지면 손절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차트가 좋고 충분히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안전한 자리에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타점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차트 흐름을 본다 했을 때 결국 추세선을 돌파한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나오고 나서 이제 들어갈까 말까 타점 싸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 자리가 나오고 그쵸. 나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 그러니까 제가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를 원포인트 레슨에서 지금 20주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뚫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재료가 강하던가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강하던가 아니면 기관 수급에서 이게 네네. 강하게 뚫어주는 게 있어야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안정적인 타점을 이제 공략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차트 자리에서 이제 또 사도 될 것인가라고 또 물어보신다고 하면 지금 또 이제 20주선 추세선에서 또 이제 거리가 또 엄청나게 멀어져 있거든요. 지금 거의 약 한 20주선과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벌어져 있어요. 요 선과 지금 가격의 거리가.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폐렴 이슈가 또 뜬다고 덜컥덜컥 또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다시 또 밀려갈 때 20주선과 가까워지는 약 한 10% 자리, 뭐 대략적으로 5,500원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이때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자리는 확실히 좀 위험하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강했던 섹터들 한번 싹 한번 봤고요. 네. 그럼 이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을 6주 연속 상승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번, 4번, 4번, 5, 6번. 이번 주 제가 저번 주에 좀 완만한 박스권 시작이라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2,500 한 30 정도로 좀 상단을 봤었는데 그 라인까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좀 비슷하게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한 2,480에서 2,550선에서 박스권, 옵션 만기일이 또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 섹터는 뭘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될까? 지금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가장 좋은 섹터는 지금 제약 헬스케어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도 또 강한 흐름이 좀 나왔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반도체 업종들도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또 이제 섹터들 한번 보면서 타점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 주간에 이제 뭐 강했던 이런 테마들 만나보셨는데요. 강했다고 하더라도 뭐 고점이면 저희가 또 함부로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 20주선을 돌파하고 나서 저희가 또 천천히 지켜보면서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타이밍을 잡아서 타점을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어떻게 예상하는지 박스권 시장 예상한다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이야기들은요. 노란 톡방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뚜기 반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 톡방에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갈 거예요. 보이시죠?
오뚜기반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비밀번호 9를 4번을 눌러주시거나 또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똑같이 비밀번호 9, 4번을 눌러주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요. 저희 매일매일 아침 시황 브리핑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범쌤이 직접 또 올려주시는 브리핑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올해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이 무너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또다시 검은 목요일을 맞았습니다. 네, 저희 개비차자 산말리에서 2024 증시 대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슈퍼멘토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주식 선생님, 오뚜기 주식 선생님인 이 범프로 쌤도 출연하시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저희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강의에 앞서서 네. 제가 이제 증시 대전망에 대해서 뭐 홍보 한번 해도 될까요? 아, 네. 일단 증시 대전망이 제가 이제 다음 주 또 이제 금요일, 네.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18일부터 네, 시작하죠. 18일부터 시작하면서 네.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나오는데 뭐 강의를 토대로 제가 이제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 내년 또 이제 대전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20년부터 23년까지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의 주봉 패턴들을 연말에 어떤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지 그거라서 한번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간단하게 좀 전망이 아니고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어서 종목들이 또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또 이제 소외된 종목들도 있고 맞아요. 이러한 또 좀 심리가 계속 좀 변동을 줄 수 있는 시장 계속 올라가는데 또 내 종목은 또 안 올라가고 또 전주에 제일 좋았던 종목을 잡았는데 또 이번 주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 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좀 올라오니까 사실 올라올 종목들이 눌리더라도 다시 튀어 올릴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좀 너무 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시장이 좀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확실히 이제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뚫고 올라온 종목들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너무 또 최근에 이슈가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인기 있는 종목들 특히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너무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뭐 추가 매수하는 전략 이런 전략은 사실 지금 시장이랑 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마가 계속 바뀌고 업종이 계속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또 떨어질 가능성이 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잡으면서 오늘 또 레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항상 주식은 우리가 볼 때 급등주를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또 급등했던 제주반도체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항상 좀 애를 태워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 종목에 이런 종목들 많이들 좀 들고 계실 텐데 자, 항상 이런 종목들이 살까 말까 할 때 올라가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안 사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럴 때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요. 대부분 맞아요. 많이 올라가고 또 희한하게 또 내가 들어간 자리부터 이제 고점을 찍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들어가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떡해요. 주식이 원래 다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칙과 네. 그런 패턴을 차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요런 자리에서 지나가 보면 이제 사야 될 자리였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지나가서 이제 후회한들 이미 떠나간 버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상가 같은 흐름이 나오더라도 다 패스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 패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추세 흐름에서 그러니까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추세 흐름에서 돌파하고 나서 이미 바닥에서 3배, 4배 정도 간 자리에서는 이미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면 아무리 사고 싶어도 다음 주에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참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들고 또 올라가도 어차피 종목들이 2,000개 종목이 넘습니다. 또 기회 있고. 왜 참아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또 다른 종목에서도 급등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그러면 결국 우리가 딱 지나가 보면 차트 흐름에서 결국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자리가 어디서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었을까? 지나가 보면 이런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멀지 않은 자리, 그렇죠? 이런 자리들 이게 주봉인데요.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 한 11월 달, 11월 한 10일 정도의 이제 차트 자리로 본다고 약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이죠. 그러면 돌이켜 보면 한 요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요런 자리. 11월 13일 정도. 요런 자리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만 공부하셔서 급등 나오기 전에 한번 돌려주고 눌리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만 지금 우리가 보셔도 사실 시장 반등 나면서 한 번 정도의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이미 떴기 때문에 패스해야 된다. 네. 패스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시황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패턴에서도 자, 국제약품 같은 종목도 자, 추세선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심 종목. 어디요? 이렇게 좀 딱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을 때 일봉상에서 강하게 뚫고 나올 자리가 있을 때 이제 슬슬 이제 이 종목을 진입할 타점을 이제 잡아보겠다. 이렇게 네.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20주선, 자 추세선과 먼 자리에서는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적정할까? 5%에서 10%. 그렇죠. 5%에서 10% 정도 네. 이내로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국제약품을 또는 이 종목들의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주선이 지금 4,000원 단가니까 한 5%에서 한 10% 정도 되면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4,000원이라고 치면 4,000원 치면 한 4,400원? 4,400원 정도까지의 뭐 흐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요 한번 흐름 봤을 때 네. 자, 4,000 가격 근처까지는 안 오죠. 그리고 다음 주 딱 안 오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안 오네요. 안 오는 자리긴 하는데 자, 아직은 사연은 아니지만 네. 요 자리 지금 11월 요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20주선 근처와 요 자리가 한 4,100, 한 20원, 4,2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요 자리에서 정확하게 요 밑단 라인이 걸쳐지긴 합니다. 요 라인에서 10% 이내에 들어온다는 이내에 거죠? 오는 자리가 그러면 요 자리가 한번 일봉 정도로 한 차트로 돌이켜 보면 네. 요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저 밑골이 말씀하신 거죠? 네, 요 라인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쏘고 났을 때 우리는 뭐예요? 급등주를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목은 선택을 잘 하셨는데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 버리면 이게 한 일주일 사이에 대략적으로 떨어지는 폭이 약 한 30% 정도 떨어져요. 고점 대비해서. 네, 그러면 의미가 없을 수 있겠네요. 의미가 없어요. 고점에서 사면 결국 다시 반등 나올 때 어디서 파시냐면 다시 본전에서 다 팝니다. 왜냐면 종목이 손실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파동이 시작이 되더라도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다시 본전에 팔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항상 안전한 자리, 네.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해야 들어가는 한다. 타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주선과 맞닿는 자리 충분히 10% 라인 잡혀 있는 4,600원 이내에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 자리에서 샀는데 이 자리에서 샀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산 자리에서 충분히 평단가 근처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점 라인이 안 깨지는 추세선이요? 추세선도 이탈되지 않았고 저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종목을
홀딩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종목에서 종목을 잡았고 그리고 평단가가 왔다 갔다 하지만 추세가 확실히 깨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 박스권을 견딜 수는 있다라는 거죠.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요즘 변동성이 워낙 크고 맞아요. 흔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있는데 저점을 깨지 않고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정리하지 않고 홀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10% 이내 구간이 좀 나왔었고요. 네. 이 자리 한번 볼까요? 11월 한 20일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타점이 좀 나오죠. 한번 볼게요. 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20주선이 한 지금 대략적으로 4,200원 단가거든요. 네. 요에서 한 10% 구간이면 이것도 한 4,600원, 정도. 네, 600원 자리인데 요 저점 라인이 또 정확하게 4,600원 정도에 또 타점이 한번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또 언제냐면 요 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추세가 살짝 눌려 있는 자리긴 하지만 여기서 충분히 공략을 하셨다 그러시면 이게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 나왔을 때 패턴이 또 수익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만약에 내가 충분히 저점에 들어갔지만 추세선이 이탈 나오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있죠. 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저점에 샀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한번 비중을 좀 종목을 교체하거나 또 정리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네. 될 수 있다라는 방금 거죠. 근데 말씀하신 그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그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종목을 저점에서 이렇게 샀는데 네. 추세선이 뭐 혹시나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아니면 종목에 악재가 나와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종목 교체, 손절을 하라는 네네. 말인 거죠. 근데 대신에 기준 없이 들어가면 우리가 손실률이 큰데 그렇게 네. 기준 있게 들어가면은 혹시나 추세선을 이탈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거죠. 추세선 위에서 잡지만 비싸지 않게 사는 거고 그리고 결국 올라갈 때는 기대수율이 높아지는 거고 깨졌을 때는 손절 라인이 명확해지는 거. 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가ICS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또 이제 요번 주에 확실히 이제 폐렴 관련주들이 좀 강했는데 네. 바로 이제 메가ICS라는 종목이 요번 주만 하면 대략적으로 한 17% 저번 주에서 요번 주도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종목을 볼 때는 항상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을 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돌파하는 자리가 어딘가요? 자, 정확하게 11월 첫째 주네요. 자, 그러면 요런 자리들. 자, 요런 자리. 과거 떨어져 있을 때 자리는 아무리 올라와도 종목을 좀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11월 6일 정확하게 돌파가 됐죠, 요날. 추세선 돌파 네, 말씀하시는 추세선 거죠? 돌파가 나오고 네. 나서 자, 그 다음 주 흐름을 보는 겁니다. 다음 주 흐름을 보면 자, 요 자리가 떴습니다. 그런데 추세선에서 좀 맞닿는 자리까지 좀 긴가민가한 자리가 좀 왔어요. 조정을 좀 받았죠? 네. 그러면 요게 다시 이탈 나올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탈이 나온 거네요? 요 자리만 본다고 하면 네. 추세선을 이탈을 했지만 네. 결국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는 추세선을 살짝 올라오면서 이제 마감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 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주. 자, 그 다음 주 이제 급등이 나오긴 했으나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20주선과 맞닿는 네. 요 라인대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기준이 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자, 돌파가 됐고 요 자리가 되겠네요. 자,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된 겁니다. 네. 여기서 돌파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눌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이 깨지지 않는 자리가 나오면서 조금씩 우상향 그림이 나오는데 자, 요 자리가 순간적으로 요 자리가 대략적으로 4,000원 정도의 구간이 나오는데 요 자리가 이제 맥점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게 자, 아까 주봉으로 봤을 그쵸. 때 그 자리인가요? 주봉으로 반다 했을 때 자,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주선 자리에 본다 했을 때 한 3,000 라인대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10% 이내 구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한 지금 3,000원에 그으신 건가요? 그렇죠. 3,000원 구웠으면 한 그러면 3,300원 3,300원? 네. 또는 3,100원. 그러면 일봉에서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도 3,000 라인을 동일하게 좀 그어놓고요. 동일하게 그어놓고 그리고 주봉으로. 자,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네. 이때 10% 미만에서 잡을 수가 있는 또 타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종목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좀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종목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위더스 제약 요 패턴도 한번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차트가 보일 것 같아서 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정확하게 요날 그쵸? 9월 18일 기준으로서 돌파했네요.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일봉상에서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네요, 요 자리. 아, 네. 요 자리가 돌파가 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네. 자 주봉 흐름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20주선과 대략적으로 한 너무 급등이 나면 이제 덜컥덜컥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러면 결국 20주선 우리가 보는 여기 한 7,500원에서 한 10% 구간이다 그러면 네. 한 8,200원 8,200원에서 네. 한 8,000 초반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가격대까지는 일단 눌림목을 우리가 안전 범위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목이 떨어지면 올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떨어질 때 기다려야 되는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10월 한 둘째 주 정도에 좀 가격의 흐름이 나오는데 네. 이걸 한번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가 바로 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요 얼마인가요, 자리 지금? 정확하게 10월 20일 한 8,180원 또는 8,000 대략적으로 요 자리. 자, 그러면 내가 종목을 이제 발견한 시기는 여기지만 네. 타점은 여기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준을 본다고 하면 자 만약에 떨어지면 요 자리에서 종목을 8,200원에서 잠깐만요. 네. 저희가 매수한 타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매수한 거기에서 타점으로 거기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네, 잠깐만요. 네. 여기 좀 선이 좀 안 네. 나오는데. 네, 됐나요? 잠시만요. 이게 네. 좀 잘려가지고. 예. 네,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주봉상에서 다시 한번 차트 흐름을 라인만 한번 설정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20주선에 맞닿는 다른 선은 다 보지 지우고, 않고요. 예. 20주선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20주선만 이것도 삭제해서. 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20주선이 이탈 나오는 자리가 만약에 나올 수도 있죠. 뭐 시장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안 좋은 뭐 악재가 뜰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탈이 되면 내가 이 20주선 이탈 나오면 손절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우리가 들어간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20주선 라인이 깨지는 7,800원. 네. 요 라인이 7,800원이 깨지면 무조건 나와야 되나요? 금요일 기준, 주봉상에서 이게 장중에는 흔들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금요일 기준에서 이게 마감이 돼서 아예 깨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종목을 교체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장중에는 매수가가 깨져도 괜찮지만 네. 금요일 기준으로 장 마감을 이제 깨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손실폭이 그렇게 뭐 대략적으로 한 5%에서 한 6% 정도의 네. 손실폭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패턴으로서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 이 추세선을 아는 그렇죠?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추세선을 네. 우리가 돌파하는 종목들만 잘 좀 체크를 해봐도 네.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관심 종목에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추세선과 그렇게 멀리 있는 종목 말고 좀 이제 가까운 종목들만 좀 있으면 우리가 좀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좀 종목들을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볼 수 있는 추세선을 돌파한 종목들만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돌파하고 좀 어느 정도 10% 미만 패턴 종목들만 좀 볼 수 있는 네. 또 그런 검색기를 또한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인데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서는 제가 이 설정 영상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색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이 검색기를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 아, 그거 중요하죠. 활용하는지에 대한 또 강의 영상도 같이 또 체크해 드리니까 네. 같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 선을 사실 설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하는 영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영상을 주시면은 거기서 또 끝이 아니라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노란톡 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거기에서 오뚜기 반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9를 4번을 누르신 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추세선 돌파를 통한 바닥권 돌파 종목들을 걸러내주는 오뚜기 돌파 패턴 설정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실전 교육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교육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도 저희 방송 중간중간에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나 놓치셨다면 계속 나갈 테니까요. 중간중간에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9, 4번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올해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이 무너지면서 올해 국내 금융시장이 또다시 검은 목요일을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자, 그럴 때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방금 설명드린 노란톡방이랑 같은 방이에요. 저희 검색창에 오뚜기 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9, 4번 눌러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링크 클릭하신 후에 9, 4번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 지금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빨리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로보티즈 만나보겠습니다. 태영리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로보티즈 4만 원에 25%를 들고 계시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 25,150원이었고요. 4%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는 한참 낮은 종가로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뭐 추세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업종 재료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올해 이제 3월달 4만 원 이제 고점이네요. 고점, 그렇죠? 제가 이제 추세선과 이제 멀어진 자리에서는 사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지금 너무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지만 후퇴할 때는 되게 뼈 아픈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하방도 더 열려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하방이 밀릴 때는 결국 이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가 좀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조금 리스크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 와서는 네. 결국 이제 손절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재료 측면에서는 내년 1월 CES 또 2024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국제 전자 세계적인, 네. 박람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또 거기에서 이제 로봇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제 업종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좀 우리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 흐름으로 보면 일단 22,500원이 전저점 여기 라인을 일단 살짝 한번 깼잖아요.
깼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요번 주에 살짝 밑꼬리가 달리면서 요거 22,500원을 좀 지켜주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지금은 여태까지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한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다음 주나 아니면 이제 12월 말 정도 갔을 때 결국 이런 돌파 패턴이 한번 딱 나와주면 이거 다시 이제 추세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돌파하고 나서 요런 느낌이 한번 음봉종으로 이렇게 한번 조금씩 이제 요런 음봉이 이렇게 나와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오히려 추가 매수도 할 만한 그런 종목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결국 지금은 이 장대 양봉을 하나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장대 양봉. 일단 추세 돌파가 나오는지 먼저 그쵸.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그건 이제 12월 말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네. 만에 하나 22,500원이 다시 깨진다. 네. 이거는 사실상 조금 어려워지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네. 가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다. 네. 뭐 전량 비중 축소라기보다는 다시 추세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 종목에 너무 들고 있는 것보다는 예. 절반이나 아니면 30% 정도는 비중을 좀 교체하면서 다음 흐름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또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거는 추세 돌파가 나오는지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추세 돌파가 나오지 않고 또 전저점인 22,5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고 꼭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 지아이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자님이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지아이텍 4,415원 9% 가지고 계신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3,005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추세가 조금 많이 흔들린 종목으로 네. 좀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섹터 자체는 뭐 반도체도 엮일 수도 있고 네. 2차 전지도 엮일 수 있는 좀 복합적인 테마를 갖고 있는 중소형 회사입니다. 네. 이건 한번 실적도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아이텍. 자, 실적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지 저번 그래도 분기 영업이익이 좀 괜찮게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전년도 실적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완만하게 적자 없이 실적은 뭐 완만하게 가고 있어서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제가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본다고 하면 이 추세선 자리 라인과 좀 멀어져 있는 게 좀 보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이 추세선 돌파 전까지는 아직 뭔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은 이제 박스권 구간으로 가면서 지금 한 번 정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비중이 9%인데 네. 더 바닥이라고 해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관망하시면서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예, 실적은 괜찮으니까 결국 또 내년 사이클에서 한 번 정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추가 매수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네. 지금은 저점이 좀 흔들리더라도 계속 비중 높이지 마시고 홀딩하는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점이 흔들려도 너무 무너지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추세 돌파 나오는지 먼저 기다려보시는 거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스코넥 만나볼게요. 원희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에스코넥 2,325원에 25% 들고 계신데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1,740원이에요. 네, 이게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요? 네, 이게 좀 힘드셨겠다, 그죠? 이게 추세선을 돌파한 종목인데 그러니까 네. 요즘에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는 종목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네, 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추세선 라인을 본다고 했을 때는 잘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추세 위에 있는 종목이니까 잘 잡으셨다. 하지만 타점 자체는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이 빨간 선 20주선과 대략적으로 한 10% 미만일 때 타점을 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2,300원 라인 단가로 보시면 요 라인과 요 라인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 넘게 벌어진 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특별하게 제가 찾아봐도 네. 악재가 있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기간 수급이 좀 많이 매도가 나오면서 네. 요번 주 계속 떨어진 거거든요. 왜 그랬죠? 그러니까 악재 없이도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요즘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요즘 시장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가장 중요했던 추세선을 살짝 이탈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떻게 살아날까? 다음 주에 바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살짝 이탈을 했지만 다음 주에 추세선을 뭔가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고서는 좀 위험해질 수 있는 패턴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여기 저점은 아직 깨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점 1680원. 요 자리가 깨지면요, 다음 주에 사실상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추세선도 이탈이 됐고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까? 그거를 좀 비중을 축소하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1680원이요. 1680원. 네. 만에 하나 여기를 안 깨고요. 다음 주 추세선 다시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네. 이탈 없이 박스권 그림 잡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 사실상 추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가 가격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 왜냐하면 여기만 돌파하면 또 52주 신고가가 나오거든요. 저는 추세 좋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 계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포인트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한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680원을 지키지 못하면은 일단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꼭 돌파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황별님이 남겨주신 G2파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11,540원에 13%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지금 8,320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오늘도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자, 일단 들어간 자리를 잠깐 보면, 네. 이거 추세선 또 아래에서 또 잡으셨네요. 아이고, 네. 자, 한번 사탕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공략할 자리는 이렇게 떨어질 때 보는 게 아니고요. 항상 추세선 위에 있을 때, 이럴 때 보는 거고, 지금은 이제 1,100원 안대니까 아직은 좀 거리는 있지만 저점 7,000원대가 그래도 잡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자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내년 1, 2월에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요 라인 7,000원 좀 안 깨지는 자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돌파 라인 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계속 들고 가도 되냐? 이건 아니고요. 저는 매수가 근처, 12,000 근처에서 그냥 종목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7,000원은 깨지 않아야 하고요. 돌파 라인을 좀 기다려 보시고 매수가 근처 오면은 한번 종목을 교체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선생님, 이제 네. 저희 선생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오뚜기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일단 12월 달에 제가 계속 좀 체크해 드리는 부분이 네. 추세선을 돌파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를 계속 그 노란톡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 20주선이요. 20주선, 그리고 매일매일 또 시장이 좀 달라지면서 요즘에 어떤 뉴스에 어떤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지 이런 종목들도 매일 아침 시장 브리핑에서도 매일매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시장이 너무 빠르고 또 어떤 종목들이 또 포트들이 이게 지금 시장에 부합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또 체크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종목들이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포기하지 않고 추세선 돌파하는 흐름 때까지 계속 체크해 드리니까 같이 또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범쌤의 시장 브리핑과 또 20주선의 추세선이죠. 오뚜기 돌파 패턴 설정 영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실전 교육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검색창에 오뚜기반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9, 4번 눌러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9, 4번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브리핑과 설정 영상 그리고 교육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뚜기 주식 선생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